2020 너희를 응원해 윤리아 사상.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할 권대혁 선생님입니다. 예, 앞에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오글거렸죠? 네. 그래도 저는 오글거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뭔가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따분한 약간 이 윤리아 사상 수업 시간에 좀 그래도 재밌게 뭔가 해드리고 선생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수업 시작 전에 명언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러시아의 그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명언인데요. 여러분 이제 고3이라는 입시생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 8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을 갖고 한번 정말 후회 없이 한 8개월 동안 한번 공부와 학업의 학교 생활에 몰입을 한다면은 꼭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거라 선생님이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강한 심장, 희망을 갖고 8개월 동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복습해볼까요? 교과서 11쪽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자, 11쪽 피셨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인간다움에서 배웠어요. 인간다움. 인간다움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인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특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적 존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존재,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 노래방, PC방, 놀이동산 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유의적 존재.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추구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가고 그렇죠. 예술적 존재.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를 믿는 종교적 존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존재를 배웠죠. 그래서 윤리적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배웠을 때 윤리 뭐라고 했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를 윤리라고 했습니다. 윤리.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윤리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반성할 게 무엇이고 앞으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다.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 우리가 윤리를 배움으로써 얻는 이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한번 펴볼 때 유교와 인의 윤리를 한번 배워볼까요? 유교와 인의 윤리. 교과서 34쪽 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필기하셔가지고 노트 정리 게시판에다가 다음날 12시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했죠? 여러분들 그 노트 정리가 여러분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34쪽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자는요, 드디어 첫 번째로 배울 학자 바로 공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공자는요, 2017년 수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극기복례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평가원에 정치서상이 나왔어요. 정치서상. 수능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나오는 거 게 바로 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를 꼭 마스터를 하셔야 수능 문제를 꼭 풀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공자 문제는 모두 다 맞을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다짐하니까 선생님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자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인입니다. 인. 자, 인의 한번 의미를 볼까요? 인의 무엇인지. 첫 번째, 인간다움이에요. 네. 인을 갖고 있으면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다 갖춰지는 게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 두 번째, 다른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로 인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확대적이에요. 네.
확대적인 의미가 뭐냐?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넘어서 사회를 사랑하고 또 사회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공자의 그 사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웃부터 사랑하면 안 되고요. 또 사회부터 사랑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네. 가족, 이웃, 사회, 마지막으로 국가. 자, 인간에 대한 사랑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분별적이라고 합니다. 분별적. 십이선악 분별, 좀비, 친소 분별. 네. 옳고 그름 중에 옳은 거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선악. 착하고 나쁜 것 중에 착한 걸 더 사랑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존비. 나보다 더 높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보다 낮고 뭔가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친소. 나랑 가까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소, 멀리, 사람과 소원해진다. 그 소어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서 분별하자라는 게 그 두 번째 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러나 그 묵자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묵자. 묵자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묵자는 겸애를 주장했습니다. 겸애. 예, 겸애. 무슨 말일까요? 겸할 겸 사랑해. 겸할 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공자와 좀 다르죠. 네. 착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묵자 입장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랑 좀 친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묵자의 겸애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자랑 공자의 이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죠? 겸애랑 인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인을 어떻게 실천할지 한번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실천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효제, 부모에 대한 효도,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 우애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게 인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서인데요. 한번 서를 한번 한자로 써볼까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서 같을여, 그 다음에 마음심 해가지고 같다는 거예요. 누구랑?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과 마음이 내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가 싫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꼭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 서랑 같은 비슷한 한자 성어가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뭐죠? 그쵸. 역지사지가 이 서와 같은 의미의 한자 성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 효제. 성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공자가 주장한 여기서 말하는 예는요, 우리가 그 예절할 때 예예요. 그러니까 예절할 때 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절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외면적이에요. 얘는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공자가 말한 일은 내면적,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외면적 사회 규범. 인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하자. 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졸라맨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슴 안에 인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가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인을 가슴 속에 간직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게 얘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봐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이거를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자. 부모님께 효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효도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안마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밝은 웃음을 드린다거나 기분 좋은 말을 드리거나 이렇게 등등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를 실천하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잘하자.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한다거나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옆에서 늘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등등 항상 이 인을 바탕으로 예를 해야 된다는 게 이 공자가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예를 중요시하자는 게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를 배웠습니다. 드디어 나은 여러분 2019년 수능에 나왔던 극기복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역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하자는 게 이 극기복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극기복례의 의미를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극은요 극복할 때의 극이에요. 기 자기 기, 나 자신 기 이게 뭐냐? 이 기에는 나에는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욕, 욕심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극복해서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 예. 진정한 예를 회복하자는 게 극기복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나의 욕심, 이기심 이런 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를 회복하자는 게 이 인을 실천하기 위해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극기복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기복례. 이 극기복례를 실천한 인간을 바로 공자는요 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멋진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공자가 추구하는 정치 사상 한번 알아볼까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치를 추구했습니다. 덕치. 법, 형벌보다는 인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과 예로 다스리자는 게 공자의 첫 번째 정치 사상, 덕치입니다. 법, 형벌, 사람을 가두고 압박하고 강제로 하는 거 공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요, 뭔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예의로 다스리는 거를 공자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정치사상 특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명사상이 있습니다. 정명사상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 역할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행동하자라는 게 정명이에요. 정해진다. 뭐가 정해진다? 이름이 정해진다. 이름에 맞게 행동하자는 게 바로 공자가 추구하는 정치사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정명을 표현하는 문장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또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자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죠.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가 왕에 대해서. 근데 이 왕은 좀 뽀대나게 왕을 해야 되는데 움츠러들어요. 항상 신하처럼 행동해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할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답게 뭔가 카리스마 있고 또 신하는 신하답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님답게 뭔가 따뜻하고 뭔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게 바로 정치사상, 정명사상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공자가 추구하는 또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면요 사회가 이상적으로 바뀌는데요. 바로 그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달걀들 모양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대동사회의 가장 큰 단어는요 바로
힙 디귿인데 뭘까요, 여러분? 푸들 땡 father 땡. 네, 맞습니다. 바로 대동사의 큰 특징은 바로 평등이에요. 평등. 네. 모두가 다 가족처럼 지내야 되고요. 어린이, 노인들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되는 게 또 이 대동사회의 특징이에요. 경제적으로 평등. 그래서 공자가 말한 이상사회 대동사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 특징. 수기치인 있습니다. 수기치인. 공자가 추구하는 통치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인격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자는 게 되겠습니다. 닦을 수, 자기 기, 나를 닦자, 그리고 다스리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통치자가 먼저 자신의 인격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민들을 다스리자는 게 바로 수기치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자 간단하게 공자를 배웠는데요. 공자가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공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띄엄띄엄이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 공자 꼭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12월 달에 수능 볼 때 공자 문제는 저는 다 맞출 거라고 확신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자 다음 사상가 맹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명언 있죠? 도스토옙스키 명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되겠습니다. 자, 패토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